자가 진단 키트 이거 참 앞으로 구하는 거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서울 명동에서 약국을 운영하시는 윤소정 약사님과 화상으로 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어떤지 들어볼게요. 윤소정 약사님 안녕하세요. KBS D라이브의 김용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명동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윤소정 약사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감사하고요. 네, 요즘에 그 네. 약국에 자가검사 키트 좀 많이들 사러 오시나요? 네, 엄청 많이 사러 오시는데요. 저희가 또 약국에 물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못 구매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하루에 뭐 몇 분 정도나 사러 오세요? 대략? 하루에 200분 이상 구매하러 아, 많이 200분 오세요. 이상이요? 네, 그러면은 거의 계속, 네. 몇 분 정도 오셨을 때 동이 나나요? 제가 예전에는 좀 미리 준비를 해둔 게 있어서 그때는 거의 동이 나지는 않았는데요. 네네. 최근에는 한 30분에서 50분 왔다 가시면 네. 동이 나서 대부분의 분들이 못 구하시는 상황입니다. 아, 30명에서 한 50명 정도 왔다 가시면은 지금 운영하신 약국에서는 자가검사 키트를, 자가진단 키트를 살 수가 없을 정도네. 그러면 물량이 좀 수요에 비해서 좀 달린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네, 달리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아예 부족한 상황입니다. 태부족이다. 그래서 미리 아. 준비하지 않은 약국의 경우에는 아예 뭐 거의 물량이 없을 정도로 많이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또 이제 오셨을 때 그 물건을 좀 네, 드리면 왜 이렇게 비싸?"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 없으면 또 네, "아니 가라고 해서 왔는데 이 큰 약국이 없으면 맞아요. 어떡하라는 거야." 그런 분도 계시고 의견들이 좀 갈리시죠? 네. 음. 예전에 온라인상에서 진단키트가 많이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기도 했고 네네. 또 한 번씩 언론에서 얼마 정도 한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음. 고거를 생각하셨다가 오셨을 때 이제 키트 가격이 많이 비싸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네네. 아니 물량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다는데 왜 없나요?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음. 좀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정부에서 특히 방역 그 당국에서 약국에 또 일부 약국 같은 오프라인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13일부터는 한다고 하는데 약국에 지금 정부로부터 어떤 정확한 판매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내려온 게 있습니까? 아니요. 따로 내려온 거는 없고요. 예. 사실은 보건소나 이런 곳에서 공문이 간간히 오기는 하는데 음. 뭐 "예정이다." 이렇게만 오고 있었고 대부분 저희 기사를 통해서 먼저 알게 되는 실정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근데 이 네. 또 아까 말씀 잠깐 나누고 또 듣다 보니까 저도 뭐 네. 코로나 취재를 꽤 했었지만은 마스크 대란 때가 좀 오마주가 돼요. 이 마스크 대란 때도 맞아요. 갔더니 없어서 뭐 줄 서 있고 또 뭐 옆에 약국까지 뭐 찜해 있다가 뭐 부랴부랴 그쪽 갔더니 또 동 나고 그렇다고 이제 물량을 좀 확보를 더 어렵게 했더니 여지없이 또 몇 분 안 받고 좀 끝나 버리고. 그렇죠. 그때 그 혼란을 또 겪어 보셨을 텐데 그때랑 좀 네. 비교했을 때 이번에는 자가 진단 키트 정부에서 아직 내려오지 않은 지침이 이런 식으로 좀 촘촘하게 짜야 될 것 같다라고 좀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 저는 지금 상황이 많이 다급한 거는 알고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약국에다가 맡기거나 업무를 이렇게 인계를 할 경우에는 먼저 성급하게 기사를 내는 것보다는 먼저 정해지고 약국이나 이런 의료기관의 지침이 내려진 후에 준비가 된 다음에 실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현장에 그래서 있는 저희도 분들하고 얘기를 네. 좀 나눠 보고 나서 좀 토의를 하고 나서 발표해도 늦지 않은데 왜 발표를 먼저 던진 다음에 이걸 줘서 부담을 주느냐 이 말씀이시네요. 네, 부담도 어. 부담이지만 저희도 그렇고 소비자분들도 그렇고 혼란이 더 가중되기 때문에 음. 오히려 업무에 있어서 피로도도 늘고 음. 환자분들도 아니면 소비자분들도 더 헷갈리시고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도 그 마스크 때도 5부제 뭐 10부제 판매 뭐 생년월일 네. 앞자리 뭐 뒷자리 생년월일이 아니라 뭐 주민등록번호다 뭐 혼란이 엄청 많았단 네. 말이에요. 네, 그 맞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지침이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라고 좀 더 세부적으로 바라신다면요? 정부 당국에?
지금 현재 뭐 소분 판매가 가능하다 아니면 온라인몰 판매가 불가능하다 이런 이제 기사를 많이 접했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도 먼저 이렇게 해 주지 마시고 소분 판매가 가능하면 언제부터 소분 판매가 가능해서 실시를 하면 되는지, 음.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는지, 약국에서 하루에 몇 명분 정도를 저희가 소분 판매 가능하게끔 공급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저희도 그에 따라서 이제 구매하러 오시는 분들께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지금 들고 있지만 이게 뭐 이번에 산 건 아니고 미리 구비를 해둔 건데 이 자가 진단 네. 키트 지금 혹시 약국에서 얼마에 지금 팔고 있나요? 지금 저희 약국 같은 경우에는 16,000원으로 가격을 하고 16,000원이요. 있습니다. 예예. 근데 뭐 약국마다 조금 더 저렴한 데도 있고 조금 더 가격이 비싼 데도 있는데요. 네네. 일단은 그 16,000원 전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저희가 설명을 시청자분들께 드렸지만은 지금 정부가 이 네. 키트 최고 가격제 이 가격은 넘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정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격을 좀 인위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약국 업을 운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좀 의견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이게 가격의 문제라기보다는 공급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공급이 정말 충분하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가격이 오르거나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고 가격제를 한다기보다는 최대한 공급을 좀 늘려서 그 가격을 좀 시장 경제에 맞게 맞춰지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예. 그런 것도 걱정되시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일선 현장에서 좀 사명감을 가지고 이러면 코로나 시국마다 이렇게 대처를 좀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사실 PCR 검사에서 양성이 혹시 나올 분들 그러니까 그 전에 네. 먼저 신속 항원 검사를 자가 먼저 키트로 해보는 건데 그러니까 양성이 잠재적으로 될 수 있는 분들이 약국에 이렇게 오프라인에 와서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그렇고 그 약국에 같이 이제 몰리시는 다른 고객분들한테도 그렇고 이런 것 좀 우려가 되지 않으세요?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네네. 이거를 다 약국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시는 거를 기다리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급히 음.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근데 또 이거를 사용함에 있어서 또 정확하게 사용법을 안내 드려야 검사도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감내를 하고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약국에서도 최대한 소독을 자주 하고 환기를 자주 하고, 그리고 저희도 감염되지 않도록 위생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조심하시면서 또 이렇게 잘 판매를 좀 해 주시고요. 자, 코로나 일선 현장 뭐 우리 의료진분들 다들 어려우시고 또 약국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벌써 3 년째입니다. 지금 약국도 방역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분명히 지금 담당하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노고도 참 많으실 텐데 일선 현장에서 뭐 약사분들뿐만 아니라 의료진분들을 좀 대표해서 이번에 지금 또 오미크론이 워낙에 또 많은 확진자분들도 나오고 또 네. 이제는 스스로가 방역의 주체와 정말 셀프 방역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왔기 때문에 그런 걸 여러 가지 좀 생각하셨을 때 시청자분들한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좀 어려움이 현장에서 이렇다라든지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확진자가 너무 많이 폭증을 하고 있어서 병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의료 체계가 많이 혼란스러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거기에 이제 진단 키트까지 더해져서 조금 더 많이 불안하시고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병원에서도 열심히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약사회 쪽에서도 그리고 약사님들도 최대한 요거를 다 대응을 할 수 있게 많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증상이 나타나거나 양성이 빡거나 하시더라도 전화를 해서 문의를 주시면 모든 약사님들이 또 열심히 응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다 같이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지금 저희가 쌍방향으로 실시간 좀 소통을 시청자분들하고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시청자분께서 스카이워드라는 님이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자가 진단 키트도 네. 유효 기간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네, 자가진단 키트 뒷면에 보시면 사용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봉했을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쓰셔야 되는 게요. 이 키트 같은 경우에는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개봉하시면 바로 사용하셔야 되고, 개봉 직전의 키트는 유효 기간에 써 있는 유효 기간까지 사용 가능하십니다. 예, 그리고 데드크로스 님이 밀봉한 채로는 2년간 유통기한이 가능하다는데 이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네, 원래 이제 보통 키트의 유효기간은 2년 정도 되는데요. 키트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버퍼의 유효기간도 있기 때문에 회사별로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반드시 2년은 네. 아니다. 그리고 유효 기간이 이제 여기 밀봉된 거 뒷면이나 안쪽에 적혀 네.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네, 그리고 윤소정 한 가지만 네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아, 있어요. 그럼요. 말씀해 주세요. 혹시 키트를 보관을 하실 때 화장실이나 이런 데는 보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요? 화장실은 왜요? 습도가 높기 때문에요. 습기에 취약하다고 했잖아요, 키트가. 예, 예. 그래서 습기가 그러니까 건조한 곳, 그러니까 밖에다가 보관을 하시는 게 좋고요. 화장실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실온인 밖에다 놓든지 그러면 또 물어보시네. 그럼 냉장고에 넣어도 되냐고 물어보시네요. 아니요. 냉장고에까지 넣어두시는 필요는 없고요. 네. 그냥 상온에 상비약 두는 곳 이런 데다 같이 두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우리 윤소정 약사님께서 자세한 설명까지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